안녕하세요. 오늘도 흑수저만도 못한 모래수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모래수저 빛남이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온갖 구설수들과 이슈들 터져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살짝 반등받아 올리는 가격 포착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도 그에 맞춰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지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와중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김치코인들의 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알트코인은 바로 페이코인입니다. 이 페이코인은 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코인이죠. 올해 2월달에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와 맞물려 쿠팡에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인 다날 결제 서비스도 함께 이슈가 되면서 다날 핀테크에서 만든 이 페이코인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아주 그냥 2000% 이상의 무지성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무지성 상승을 하면서 파티가 열렸길래 지켜보고 있던 저도 참지 못하고 평당 800원 정도에 진입을 해서 당일 5,000원까지 갔을 때도 팔지 않다가 다음날 떨어지는 와중에 4,000원 선에서 전량 매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머리에서 파는 건 쉽지 않죠. 저는 어깨 정도에서는 판 것 같은데 그래도 파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진입해서 500% 수익을 냈으니까 저에게도 아주 유의미한 기억이 남아있는 코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코인을 자처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또한 너무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실 분들도 다수 계실 텐데 빛남이 스타일대로 이 페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비트에서 간단한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특이하죠? 시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기사를 접하시고는 와, 시총이 12조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이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페이코인의 시총은 다날 시총의 2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12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으면 라이트코인보다 조금 작은 규모니까 15위권 정도의 규모일 텐데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총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에 가격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총 발행량에 당시 가격인 3,150원을 곱해서 산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통 공급되고 있는 페이코인은 2억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도 저 때와 비교했을 때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약 2,2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 수치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현재까지 알려진 유통 공급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코인은 2019년에 메인넷과 동시에 정식 서비스를 론칭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다날 핀테크의 수많은 가맹점들에서 사용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온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다날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높은 수수료율과 느린 정산 주기 등 기존 결제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고 CU, 골프존 파크,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등의 수많은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페이코인은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을 자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소개글만 봐도 펀더멘탈 자체가 아주 우수한 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다날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죠. 페이코인의 웹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좌측 상단에 페이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날에서 진행하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명이 페이 프로토콜이고 이 페이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게 되는 암호화폐가 페이코인인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코인 마켓캡에서도 페이코인을 검색하시면 아마 다른 코인이 나올 겁니다. 페이 프로토콜이라고 검색하셔야 우리가 아는 이 페이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페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코인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도 국문 번역된 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백서는 그 코인의 펀더멘탈과 비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입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폐든지 이 백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물론 국문 번역이 되지 않은 백서를 해석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하죠. 하지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국문 번역본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백서의 서론을 보면 이 암호화폐가 왜 등장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데요. 페이코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느낌이 오지만 기존의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결제 시점과 지급 시점 간의 차이와 중간 참여자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페이 프로토콜이 이러한 기존의 구조적인 한계를 암호화폐를 통해 극복해내는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확인해보면 최소 8개의 중간 사업자 간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이렇게 많은 중간 처리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결제 수수료가 매우 높아지는 점을 소매업체의 수익률을 통계낸 자료를 토대로 그 금액이 절대 작지 않다는 것 또한 명시해주고 있네요.
또한 긴 정산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휴대폰 결제를 활용한 온라인 결제는 거래 대금 지급까지 최소 3일에서 9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와도 최대 3달까지는 해당 매출액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이 와중에 짧은 정산 주기를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낮추고자 결제 대금을 늦게 정산받는 쪽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페이 프로토콜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복잡한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페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맹점과 사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결제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코인 순환 구조를 통해서 빠르고 저렴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도 함께 나열하면서 추가적인 해결 과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죠. 우선 이 페이 프로토콜의 모회사인 다날은 이미 8개 국가에서 10만여 개의 온라인 가맹점, 8만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맞춤형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QR코드, 바코드,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개발해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스택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페이코인뿐만 아닌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들을 추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 프로토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중 암호화폐 지원 영역까지 점점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페이코인의 공지 이벤트 항목을 확인해보면 최근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백서에 명시해놓은 것처럼 가맹점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페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시총 순위는 3272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제공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총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냥 최하단부에 랭크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시총이 2천억 원대니까 아마 다시 측정을 받아 랭크가 된다면 200위권 안쪽으로 랭크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39억 개 이상의 총 공급량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유통 공급량은 2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앞으로 페이코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통량도 늘어날 거고, 그에 따른 가격 변화도 지켜봐야겠네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 대한민국의 업비트와 코인원 거래소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에서 이목을 끌만한 이슈는 없긴 했지만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관심을 끌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트를 확인해보면 현재 다시 떨어지고 있는 가격 확인되는데요. 무지성 상승을 했던 이후로 1000원대의 가격을 한번 찍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55원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가격 반등 바로 찾아왔었죠. 개인적으로는 1000원 초반대의 가격에서 분할로 매집 시작한다면 현재 괜찮은 매집 찬스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유망한 알트코인인 페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시라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페이코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들의 일상과 꽤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때문에 앞으로 결제 시스템의 발전에 있어서 결국엔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의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최근처럼 힘든 장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진 기술력과 비전을 확인해보시면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기대에 부응하는 종목들이 불장 형성하면서 다시 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에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는 알아보고 투자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래수저 빛남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